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요. 오늘은 논문을 보면서요. 어떤 거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냐? 그렇죠. 꽃눈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새해에 금주를 한다거나 금연을 한다거나 규칙적으로 등산 같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책상이나 이런 의자 이런 거랑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내에서 이런 활동을 좀 줄이고 좀 더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4년인데요. 우리 사과의 꽃눈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독일의 논문인데요. 이게 제목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냥 적당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느냐라는 거를 살펴보는데요. 그 살펴보는 게 이게 그러면 꽃눈이 우리가 이제 꽃눈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안에 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3개가 있기도 하고 4개, 5개, 심지어 6개까지도 들어가고 이게 개화하는 시기나 개화의 이제 조건이 맞았을 때에 반응을 하거나 이 꽃대의 길이가 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관찰을 했는데 왜 이런 관찰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관찰을 했냐 하면 이게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자꾸 더워지고 비는 안 오고 이래가지고 독일도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은 한 5-6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사과밭도 꽤 많이 독일도 다녔습니다. 이태리가 조그만 사과밭들이 옹기종기 티롤, 남쪽 티롤 지역에 모여져 있다라고 하면 독일은 조금 더 큰 단위들로 아주 훌륭하게 의외로 독일이 가볼 만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독일에서도 우리가 기상 조건이 우리 물은 잘 주고 있지만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랬을 때의 꽃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 뭔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 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날짜를 보면 이게 1월 4일입니다. 요 사진이 3월 7일이고요. 요 사진이 4월 4일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거 강제로 꽃눈 인편에 꽃 인편으로 덮여 있는 것들을 자르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크기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보자고요. 지금이 며칠입니까? 1월 한 9일쯤 되었죠? 그러면 1월 4일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사과 눈 안에에서 요런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돔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를 딱 보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무슨 어금니 같이 이렇게 생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 부분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크게 되면 불과 며칠입니까? 1월 9일에서 3월 7일 정도니까 오늘이 1월 9일이고 1월 4일이니까 한 2달 60일 정도가 지나면 벌써 이 안에 여기에 보면 이제 페탈도 있고 세팔도 있고 안더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꽃잎이에요.
이게 꽃잎. 이거는 꽃 받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여기에 꽃잎이 이렇게 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암술이 5개가 있고 수술이 주변에 한 30개쯤 있는, 이걸 축약시킨 게 이 모습이에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보는 이 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보이잖아요. 스티그마도 보이고 다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이죠. 지금 이 겨울에 사과 내부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슬슬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과가 무엇인가 비료 같은 거를 주면 혹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화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애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씩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과에 이렇게 보면 원래는 뭐 하얀색으로 하면 더 낫겠다. 이렇게 여기 나무 수피에도 이런 식으로 렌티셀이라고 하는 수피에 숨을 쉬는 구멍들이 있죠. 이게 겨울 사과 가지 혹은 배나 복숭아 이런 거의 가지의 모습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쁜 눈으로 쌍꺼풀이 있는, 눈썹이 있는 이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것은 죽어 있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 걸로 보호하고 있고 이거 안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거죠. 왜 죽어 있는 것으로 껍데기에 보호가 되어져 있느냐? 외부와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얼음 알갱이가 있든 눈이 와서 있든 차가운 공기가 오든 될 수 있으면 반응하지 말고 버티라 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뭐 할 때까지, 훈풍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에서 20도 가량의 훈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서 나무를 살살 간지럽히기 시작을 하면 나무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새해에 건강해지자라고 해서 느닷없이 등산을 하거나 뛰거나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장단지 땡기고 무릎 관절 나가고 얼음에 자빠지고 이거 뭐 사태 심각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놀고 먹고 슬슬 과수원 산책하고 이러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뭔가를 더 해주려다가 망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사과가 겨울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내부에서 꽃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를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영양물질을 공급을 하고 싶어. 그런데에다가 우리는 어떠한 용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목면시비 뭐 이런 말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어떤 비료나 강사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일단 걸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포하면 이 죽어있는 조직을 통해서 한 개도 안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항상 효율성을 따져야죠. 1%도 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겨울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꽃눈들의 상태를 더욱더 좋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걸 강제로 하려면
무엇인가를 시비를 할 때 여기에다가 기름을 같이 해서 이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농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성장하는 것들을 방해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꽃이 오히려 죽어버리게 되지요. 기름이 수피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이거를 하기가 물만으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겨울에 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황금알 농법인가 하는 분이 기름을 뭐 잔뜩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수원에도 가고 그렇게 농사 지었던 분들도 여러 분 만나 뵈었지만 일단 그 해에 겨울을 지나고 나서 꽃이 안 피고 심지어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겼지요. 오늘 선생님들한테 논문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이거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릴 만한 그래프나 이런 게 그렇게 잘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게 관수를 했을 경우에 이제 관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여름에 더웠을 때 그때 이제 꽃이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는데 6개짜리나 이렇게 꽃의 비율이 좋은 것들이 관수를 한 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한 30cm쯤 되는 이러한 가지와 짧은 가지가 있는데 짧은 가지일 경우에 오히려 양분이 부족해. 얘는 살면서 좀 힘들어. 그래서 4개짜리 꽃이 많고 긴 가지일수록 5개짜리 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될 수 있으면 오늘의 교훈으로 이 논문을 보는 교훈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 하면 싹이 튼다 라고 하는 발화를 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이파리가 보일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나무에 쓸데없는 영양물질을 돈을 주고 사서 뿌리는 행위 자체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3월이든 4월 초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뭔가를 뿌리고 이걸 뿌리면 올해 꽃눈이 좋아진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뿌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 히토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뿌리고 싶겠지. 왜? 올해 농사가 좋아진다 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지난 여름, 우리가 지금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3년에 마일드한, 그러니까는 보통 정도보다는 약간은 그 순한 정도의 가뭄이나 온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꽃눈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꽃눈들이 잘 못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24년이에요. 2024년에 봄이 되었을 때 여기에 지금 이 꽃눈은 뭐로부터? 지난해 2023년에 가뭄과 온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별로 농사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논문에서는 2018년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이벤트라는 건 기상 조건이 안 좋았고 이듬해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거를. 그럼 우리는 이제 벌써 작년이 된 건데요, 2023년의 기상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2023년에 기상 조건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온갖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막 세트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2024년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야지, 뭔가를 잘 뿌려가지고 해야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거를 그나마 도와주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한겨울에 무언가 침투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발화를 하고 나서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으면 그때 성분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살포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해조 추출 아미노산 이런 거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어디서 듣고 뭐 설탕을 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탕보다는 차라리 포도당이 나은 거고요. 여기에 요소를 섞어서 뿌리기도 하고, 붕산을 넣기도 하고, 가리를 넣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병에 나와 있거나 병에 포장이 되어서 있거나 한 뭐 냉해 피해 극복제, 초기에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 결실 능력 향상제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시고 싶고 그렇기도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쓰시든지 간에 성분을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를 쓰시고 발화한 다음에 쓰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발화한 다음에 써야 된다. 성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나무에 도움을 주는 거지. 새해가 됐다고 무리하게 등산 가고 하면 어깨 쪽지도 빠질 것 같고 뭐 짊어지고 올라가면 추운데 운동하면 무릎 관절도 안 좋아요. 뭐 뜨는 해가 맨날 뜨는 해인데 그거 보러 간다고 막 이렇게 산에 막 올라가시고 이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냥 하시던 대로 산책 같은 거 하시고, 네, 그렇게 지내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새해에 꽃눈이 이제 슬슬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일찍 전정해서 나무를 자극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살포해서 나무를 교란시키지 않는 게 농사를 잘 짓는 첫걸음이다 라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논문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